자, 그 다음에 181쪽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자, 화자가 불필요한 말을 반복하거나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경우 청중은 화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는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창하게 말하여 청중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자신감 있고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고 유창하게 말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청중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 보이면은 저 사람 뭐 잘 모르는데 저러고 있나? 잘 몰라서 저러나? 그렇게 좀 오해할 수 있겠지. 자, 또 화자의 솔직하고 수용적인 태도도 중요하다. 화자의 솔직하고 수용적인 태도도 중요하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부정확하게 답변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장황하게 답변하는 경우 화자는 청중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화자는 모르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더라도 솔직하게 답변하고 청중의 비판적인 반응도 수용하며 연설자로서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 자, 그래서 말하기 태도가 지금 이제 2개가 나와 있네. 확인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유창하게 말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발표도 마찬가지야. 연설만 그런 거 아니야. 발표도 그래야 돼. 다음. 화자는 모르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더라도 솔직하게 답변. 청중의 비판적인 반응도 수용한다. 그래야지 공신력이 높아진다. 쌤도 수업하다가 잘 모르겠으면은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처음 보는데?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그렇다고 학생들 그거 얘기한 것 같고 왜 그런 질문을 했나요? 이렇게는 안 하잖아. 그치? 님 좀 이상함? 이렇게 안 받아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설득 전략을 연결한 건데, 지금 설득 전략을 지금 연결한 건데, 이성적 설득 전략, 그 다음에 감성적 설득 전략, 이렇게 지금 연결된 내용들 확인할 수 있는데, 혹시 여기서 지금 이성적 설득 전략이랑 감성적 설득 전략 이거 나는 좀 이거 이해 안 되는 거 있다. 지금 연결된 부분 중에서 이게 왜 이성적 설득 전략이지? 이게 왜 감성적 설득 전략이지? 혹시 나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있으면 설명하고 넘어갈게. 없지? 감성적 설득 전략만 한번 확인해볼게. 이거 왜 감성적 설득 전략이야 이게?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을 앓는 환자의 피해 사례와 생생한 피해 상황 묘사. 생생한 피해 상황을 묘사한다잖아. 자연스럽게 감정이 솟구치겠지. 안타깝다. 안타까운 심정 같은 게 막 느끼게 될 거 아니야. 미세먼지가 문제인가? 왜 목이 아플까? 항상. 그지? 송도에 미세먼지 좀 은근히 많아. 서울만 가도 좀 깨끗한데. 희한하대. 자, 그 다음에 화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보자라고 했는데 요거는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거지? 그치? 요거는 지문에서 확인했던 거고. 자, 손 씻기 효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당연히 전문적인 지식도 드러내줘야지. 그치? 전문성을 드러내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 꼭꼭 챙기기 볼게요. 목적에 따른 연설의 유형 나와있네. 요거는 연설 유형만 확인하면 돼. 연설 유형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연설은 그 목적에 따라
정보 전달 연설, 설득 연설, 환담 연설 등으로 나뉜대. 그다음에 정보 전달 연설은 청중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 전달 연설은 청중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 확인만 한번 합시다. 강의나 강연이 대표적인 예네. 그치? 강의나 강연 등을 들 수 있다. 설득 연설은 청중의 신념의 태도,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치가들의 대중연설이나 선거연설 등을 들 수 있다. 자, 대중연설, 선거연설. 자, 그 다음에 환담연설은 환담이란 게 환영할 때 환이랑 똑같은 한자. 환담.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청중을 유쾌하게 하기 위한 연설로 밝고 즐거운 화제가 주로 선정된다. 즐거운 분위기 조성. 청중을 유쾌하게 하기 위한 연설. 혹시 김창옥 쇼 아니? 들어본 적 있어? 그렇지. 그 유명한 강연 하는 아저씨 하나 있거든. 김창옥 쇼라고. 그 사람이 대표적인 환담 연설의 예라고 할 수 있겠네. 김창옥 토크 콘서트. 이 사람 되게 이거 대표적인 환담 연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웃으며 울며 보는 김창옥 쇼. 아마 한 번쯤 봤을 거야. 안 본 눈치. 잘 모르는 눈치. 문제 풀어봅시다. 여기 14번이랑 15번 한번 풀어볼게. 14번이랑 15번. 오늘 자유스토리 못하겠는데? 자, 확인해 볼게요. 자, 14번. 자, 14번 정답 4번. 역, 디귿, 리을. 외모가 갑자기 왜 나와? 그치? 근데 외모도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있을 수 있다. 내 생각이다.
존잘이 나와서 얘기를 해봐. 다르지 않을까, 그래도? 그치? 존예가 나와서 얘기는 한다고 해. 개인적인 생각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야, 지극히. 외모 상관없고. 외모에 대한 연설이면 그러게. 외모에 대한 연설이면은. 근데 뭐 주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지. 외모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주제라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외모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모지상주의를 보편적 진리에서는 외모지상주의를 우리는 그 바람직한 가치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뭐 좀 다른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 그 다음에 15번 문제. 어쨌든 저거 외모는 안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교과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저거 답을 하면 안 되고 나는 솔직히 웃자고 한 소린데. 자, 15번 문제. 자, 15번 정답은 자 5번이 정답. 자, 모르는 내용에 대한 청중의 질문에는 방어적 태도를 취한다. 아니지, 수용해줘야겠지. 수용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태도는 아까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그리고 방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용적인 태도. 자, 솔직하게 답변하고 청중의 비판적 반응도 수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방어적 자세를 취할 게 아니라 잘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거. 자, 정답 5번이고. 자, 질문 없죠? 자, 넘어갈게. 자, 다음 탐구활동. 탐구활동 나와 있는데, 지금 설득 전략,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 요거는 지금 뭘까? 이 부분. 요 부분. 자, 지금 그 화자의 전문성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화자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거니까 공신력이 높아지겠지. 그치? 공신력이 높아지겠지. 청중은 누구인가? 청중은 누구인가? 이 연설은 2018년 대학생이네. 그치? 대학생이네. 20대 청년들. 자, 그러면은 어떤 주제가 나올 것이냐? 어떤 주제가 나올 것이냐? 주제를 미리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에 제재계관 있어. 주제를 미리 한번 볼게. 주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야 한다. 이게 주제래.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겠지. 왜? 사회 초년생이니까. 그치? 사회 초년생이니까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사회로 나아가는 이 청년들한테 할 수 있는 말들을 하겠지. 그치? 목적은 역시 설득이네. 그치?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라. 그럼 이 자신만의 목소리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자, 예상 청중도 나와 있고. 특징은 미리 한번 볼까? 어차피 우리가 내용 확인하겠지만. 공신력을 높인다. 아까 우리가
연설자가 누군지, 연설가가 누군지 확인했었잖아. 그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공신력을 높였다라는 거, 공신력을 높인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었고. 청중이 공감할 수 있는 화자의 졸업 당시의 경험을 사례로 제시했대. 자, 경험을 사례로 제시했다. 경험을 사례로 들면 어떤 설득 전략과 관련이 있었어? 이게 어떤 방법과 관련이 있었던 거야? 어떤 설득 전략 방법과 관련이 있었던 거야? 감성적 설득 전략과 관련이 있었지. 기억나지, 그치? 자, 그래서 연설의 설득력과 호소력을 높였다. 그치?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공신력의 전략, 그 다음에 감성적 설득 전략, 그치? 요게 지금 사용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 자, 작품 한번, 작품이란다. 연설문 한번 읽어볼게. 연설문 봅시다. 자, 예술은 우리 시대를 반영할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예술 작품이라면 이 두 가지를 모두 해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작품이 항상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일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진정성을 담아서 얘기를 했다. 삶의 경험을 담아서 진정성 있는 창작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자, 여러분의 개인적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온 사건과 경험을 작품에 반영해 보세요. 물론 이거 지금 감성적 설득 전략으로 착각하면 안 돼. 경험을 지금 언급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단어의 함정에 매몰되면 안 되는 거야.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경험을 반영해 보세요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 경험이란 말 나와 있으니까, 감성적 설득 전략? 이러면 어때? 틀리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게 단어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라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제대로 만들었을 때 느끼는 마법 같은 감각과 순수한 기쁨을 잃지 마세요. 자, 서론 끝났고. 예술작품에 자신의 삶과 경험을 담아서 진정성 있는 창작을 해라. 이거네. 자, 예술에 이 삶과 진정성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 그치? 예술가라면.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는 뭘까?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 조금 더 보자. 자, 본론이엘. 예술을 만드는 과정은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입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쯤 저는 드디어 경험 나오네. 자기 경험 나오네. 대학을 졸업할 때쯤 저는 워싱턴 DC의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관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승했습니다. 좀 빠르게 읽을게. 당시 디자인 개발권 지휘권을 두고 주변 전문가들과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 프로젝트를 맡을 연령이 되지 않는다면서 제 일을 간섭하려고 했습니다. 디자인 개발을 둘러싼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제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인종, 성별, 나이 모두 공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디자인에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 딱 맞게 구현되는지에만 집중했습니다. 많은 분이 제게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여기까지. 경험을 제시했네? 그치? 자, 감독적 설득 전략. 사용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요거 16번 지금 적어봅시다. 16번 지금 한번 적어볼게. 16번. 요 화자가 누군지는 여기 연설가는 누구인가? 자, 그 부분 보면 알 수 있지?
자, 볼게요. 자, 16번. 화자, 예술과 건축 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인정받아 대통령 자유훈장을 수상한 조각가, 이자 건축가. 그러니까 예술가인 거지. 청중, 예술대학교를 졸업하는 20대 청년들. 됐지? 다음. 자, 그때 제 나이 덕분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나이였어요. 젊음은 우리에게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초인적인 힘과 자신이 옳다고 믿게 하는 놀라운 자신감을 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 경험을 사례로 들어서 자, 설득적 전략이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나이가 들면서 얻는 경험은 차기적 발상에 도움을 주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경험이 차기적 발상에 도움을 주겠는데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경험이 생기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살아가는데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지겠지. 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의 본능과 직감을 믿으세요. 워싱턴에서 첫 프로젝트를 위해 싸울 때 저는 제가 틀리면 어떻게 할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비전에 확신이 있었고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의 제가 가졌던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젊음에서 비롯된 놀라운 자신감을 가지고 날아오르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화나게 하고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기 자신을 재창조하고 세상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기를 믿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저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 모두에게 역할과 책임이 따른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세상이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거나 혹은 그저 방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다른 이들이 새로운 진실과 미래를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을 상상하고 창조하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참여하고 걱정하고 관심을 두세요.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세요. 자, 뭐라고 정리돼 있어? 자신의 본능과 직감 믿고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라. 자기 자신을 믿어라 라는 거고,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믿고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라. 자기 자신을 믿고 예술 활동 같은 걸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네. 그치? 자, 17번 문제 풀려면 요 지문 내용 확인해야 되니까 내용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결론 부분. 자, 오늘 이곳을 졸업하면서 여러분은 더 큰 예술 공동체 일원이 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모든 시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단적인 창조의식으로 봅니다. 자, 집단적인 창조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자, 모든 시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집단적인 창조의식이겠지? 자, 예술을 통해 우리는 천년 전 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세상을 어떻게 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지금부터 천년 후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술을 통해 우리를 엿보겠죠. 400년 전에 셰익스피어가 쓴 대사가 여전히 우리를 울리거나 웃기게 할 수 있다는 것과 피카소의 게르니카 앞에 서면 그 경이로움에 입을 다물 수 없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자, 이거는 이성적 설득 전략이네. 그치? 이성적 설득 전략이다. 자, 유명한 예술 작품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자, 아이웨이의 다큐멘터리 영화 유령하는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서 인간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금 느끼게 합니다. 자, 그래서 유명한 예술 작품의 사례를 들었다. 자, 이성적 설득 전략 사용됐네. 자, 이성적 설득 전략은 우리가 일반적인 원리, 자, 관련 사례. 자, 방금 요거였지? 사례를 들었지? 관련 사례를 들었다. 자, 여기 문제 풀어봅시다. 17번이랑 1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답 확인해 볼게요. 자, 17번. 적절하지 않은 거. 자, 2번이 정답. 디자인 전문가들과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 응. 본론 1에서 그들은 제가 프로젝트를 맡을 역량이 되지 않는다면서 제 일에 간섭하려고 했습니다. 자, 지금 갈등을 겪은 이유를 지금 언급했지? 자, 갈등이 심했다라고 얘기했고. 자, 그래서 디자인 전문가들과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겠지? 내용에 맞지 않겠다. 답은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18번. 자, 요거 설득 전략 뭐야? 공감대를 형성한다라는 말이 나왔고, 경험을 사례로 들었으니까, 뭐야? 감성적 설득 전략이겠지? 그치? 경험을 사례로 들었다? 그럼 무조건 감성이지. 자, 이거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다. 자, 한번 끊고 갈게요.